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에서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 추방하기 위한 일터 급습을 3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LA 경찰국이 50대 남성을 살해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도 오늘 운전 중이던 20대 여성을 총격 살해한 범인의 용의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어젯밤 파기환송했는데요.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진 원본 일부를 떼내 조작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수 없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백현동 부지 발언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협박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고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로 단정 못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언은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나 압박, 협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판결이자 정의의 복원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사실상 유죄 확정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민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한 이 후보를 향해 대법원 판결 수용도 국민의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며 2심 재판부가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1심 판결과 동일한 당선 무효형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대선 전 이 후보 사법 리스크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빠른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이 후보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 후보의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 후보를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이주호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어제 총리직을 사임한 한 전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덕수 대행이 어제 총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엄중한 시기 오랫동안 숙고했다면서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급변하는 통상질서 속에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선 표퓰리즘 정책은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이 겪은 갈등과 혼란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에겐 지금까지 버틴 힘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었다며 국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건데 공식 출마 선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대선 공약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 추방하기 위해 일터 급습을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서 불법 취업자 체포를 위해 일터 급습 작전을 3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도 벌금과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청 차관은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일터를 급습해 불법 취업자들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직속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대 HSI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00일 동안 불법 취업자 1000여 명을 체포했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에게는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불법 이민자 체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법원에서는 민간 복장을 한 아이스 요원 3명이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3명의 요원들은 사람들의 항의에도 신분증이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법원 내 체포를 제한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속이 불법 체류자들의 법원 출석을 꺼리게 만들어 기본적인 인권 등 사회적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벨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LA 경찰국이 용의자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도 오늘 운전 중이던 20대 여성을 총격 살해한 범인의 용의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북서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벨리 빌리지 지역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53살의 메나시 히드라로 확인됐는데 이미 수일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최근 코로나에 걸려 자택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이 사흘 전 새벽 시간대 도움을 요청하는 누군가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고 경찰이 당시 아파트 내부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수상한 남성을 포착했습니다. 화면 속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은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며 집집마다 문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관리 회사 측의 경비 부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외부인이 아파트 옥상에 기거하고 있었고 외부에서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관리 회사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용의자는 아파트 내 문이 열려 있는 빈집에 들어간 뒤 발코니를 통해 피해자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LA 경찰국은 화면 속 남성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배했습니다. 키 5피트 6인치에서 9인치 사이, 몸무게 180에서 200파운드 사이로 추정되는 30, 40대 히스패닉 남성이며 경찰은 손잡이와 발코니에 묻어있는 혈흔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타운 남쪽 그래머시 팍 지역에서는 차량 내 총격, 드라이브바이 슈팅으로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21살의 라나이 디스는 친구 집에 가기 위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던 중이었는데 골목길에서 마주친 한 차량에서 누군가가 쏜 총탄에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여가 지났지만 용의자는커녕 범행 동기도 단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포착된 짙은색 중형 SUV 사진이 현재까진 유일한 단서입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LA 카운티 셰리프는 오늘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It's hard to walk past her room every day, knowing that she won't come out and say good morning, Mom. I love you, Mom. Any information that you have, please come forward. LA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적 제보에 $1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동전 $80만 달러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프리웨이 구간이 동전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29일 오전 5시 30분쯤 텍사스 알보드 인근 81번 프리웨이에서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트럭에 실려있던 $80만 달러 상당의 10센트 동전이 도로에 쏟아진 것입니다. 사고는 운전자가 도로를 벗어나자 과도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트럭이 전복돼 발생한 것으로 현장은 동전 수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프리웨이는 약 13시간 동안 폐쇄됐고 작업자들은 삽과 진공 청소기, 맨손으로 동전을 수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계 노동절, LA 전역에서 집회와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노조와 이민자 권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은 오늘 오전 9시부터 LA 다운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피게로아 스트릿에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올림픽 블루버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인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시위에서는 이민자 권익 보호, 생계 임금 보장,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세리의 맨발 투혼이 전 세계 여자 골프 역사에서 중요 사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오늘 박세리가 1998년 US 여자 오픈을 제패하고 한국 유망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사건을 전체 4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는 한국인 최초의 US 여자 오픈 챔피언이 됐습니다. 박세리가 연장 18번 홀에서 물속에 두 발을 담그고 날린 샷은 IMF로 씨름하고 있던 한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1위는 1950년 여자 대회인 LPGA 투어 창설이고 2위는 1972년 여성의 스포츠 참여 증가 등 성평등 교육인 타이틀 라인 법안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아니카 소넨스탐이 2003년 남자 대회인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 사례였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박세리 외에 박인비가 2015년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일이 17위에 올랐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골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20가지를 결정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11개월 된 아기를 치료해주겠다며 자가 처방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11개월 된 아기 엄마 엠마 메디나 씨는 딸의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한 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과거 과테말라에서 조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73세 엘리다 오펠리아 메디나 라모스. 라모스는 여아의 변비 치료를 목적으로 경구주사기를 통해 마그네슘과 올리브오일, 물이 혼합된 액체를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액체가 아기의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며 아기는 경련 및 발작 증세를 보였고 즉시 911에 신고해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검시 과정에서 채취된 혈액 샘플에서는 높은 수준의 마그네슘이 검출돼 급성 마그네슘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라모스를 최고 30년형이 가능한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의학 지식 없이 혼합된 약물의 위험성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또 부검 시 채취한 혈액 샘플이 오염됐던 것이 밝혀진 점, 외부 독성학자가 정확한 중독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1급 가중 과실치사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라모스는 현재 3급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이며 검찰은 1년간의 보호관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의 변호인은 오는 7월 11일 예정된 선거 공판에서 최대 1만 5천 달러의 벌금 형만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망한 아기의 어머니인 메디나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한 아동방임죄로 기소됐지만 이 역시 같은 날 혐의를 취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모스는 과거 과테말라에서 조산사로 활동했을 당시에도 환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약을 건넸던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죽음 이후 세상의 짐을 모두 짊어진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사망을 초래한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과 함께 쌀쌀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에 기온이 낮아져 부분적으로 비 내릴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특히 일요일인 4일 천둥을 동반한 강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이러한 흐름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차세대 차량 전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드가 차량 소프트웨어 기능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결국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가 개발 중이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경쟁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포드는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해 전기차와 휘발유 차량 모두에서 수익성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으나 결국 비용과 개발 지연으로 중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로 2023년 47억 달러, 지난해에는 50억 달러의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드 대변인은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현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통합될 것이며 자사의 소프트웨어와 보급형 전기자동차 개발팀은 첨단 전자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 교체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머스크는 백악관을 떠나 테슬라 본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주현우 기자입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테슬라 CEO 교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로빈 델훌름 의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테슬라 이사회는 전기차 사업의 미래 성장을 이끌 머스크의 역량을 굳게 믿고 있다며 CEO 교체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 이사회가 서치펌을 통해 차기 테슬라 CEO 후보를 추천받아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이는 고의적인 오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의 버디로 불리며 그야말로 백악관의 실세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00일째를 맞는 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대규모 공무원 해임을 이어오면서 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데다 그 여파로 테슬라 판매 실적이 급락했고 또 트럼프 내각 인사들과 불협화음으로 고성이 오갔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머스크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머스크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견제를 당했을 뿐 아니라 테슬라 이사회의 축출 압박에도 내몰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회사 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머스크를 직접 만나 정부의 업무보다 테슬라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민간기업 최고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백악관에 고용돼 연방기관 구조조정 및 정책 수립에 개입한 데 대한 불만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물러나고 테슬라에 집중한다고 해도 그의 실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머스크는 비공식적으로 트럼프의 보좌관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